네, 오늘 핫이슈와 키워드 시간에는요. 100만 취업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어를 살펴보고 그 의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핫 키워드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실 분들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취업준비생들의 성공 멘토십니다. 성공전략연구소 이내화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성공 컨설턴트 이내화입니다. 여러분, 팔자 아시죠? 아라비아 숫자 팔자. 이 팔자를 살짝 뒤집어 놓으면 또 팔자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모든 인생이 네 팔자 하는데요. 오늘은요, 이 팔자를 살짝 90도만 눕혀보겠습니다. 그러면 무한대라는 기호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들이대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한대 들이대.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따뜻한 가슴을 지닌 저널리스트 북세미나닷컴의 이동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1일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월요일인데 또 눈이 내리기 눈이 시작했어요. 왔어요. 눈 엄청 맞았습니다, 오면서. 네. 본격적인 겨울인데요. 몸이 움츠러들기 쉬운 겨울인데 마음을 좀 건강하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몸도 이렇게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도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청년들의 희망 멘토 한 분 더 계시죠. 잡드림 연구소 강민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역시나 오늘도 명언 배틀, 그리고 날씨 이야기. 예. 항상 세 번째 인사하는 제 입장에서는 결국 쉬운 게 부담되시죠? 아닙니다. 항상 부담돼요. 저희 학생들도 항상 면접 때 가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에 있는 학생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가라. 이거 항상 조언을 주거든요. 오늘 그런 묻어가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네. 편안하게 많은 정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우리 사회 속 청년층의 고민을 해소하는 방법 지금부터 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핫 키워드 3가지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핫이슈 핫 키워드입니다. 취업 낭인, 비정규직, 그리고 4대 기업 직원 급여가 이렇게 떠올랐네요. 네. 일단 첫 번째 핫 키워드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취업 낭인,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이내화 대표님? 그러니까 뭐 떠도는 사람들, 네. 이제 정착하지 못하는 뭐 난민처럼 저희 때는 고시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시낭인. 예, 예.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만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오직 그 길만 들이대는 거죠. 예.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은 없어지고 취업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이제 그 근처에서 많이 뭐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분들을 아마 빗대해서 취업낭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취업 낭인 88만 원 세대를 비롯해서 이 2030 세대를 규정짓는 좀 우울한 꼬리표들이 많이 있는데 네. 올해 청년층 취업자 수 어느 정도였나요? 사실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고용 절벽이라고 합니다. 고용 절벽. 이게 이제 어떤 전문가들은 시한폭탄처럼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이 취업자 수를 2000년도 기준에서 2003년도 보니까 2000년도에는 대략 한 450만 명인데요. 네. 2013년이 되면 늘어나야 되는 건데 대략적으로 357만 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통계를 가지고 다시 뒤집어서 보자면 그러면 실업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2000년대는 대략 한 6% 정도 됐다가 지금에는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대 청년층들의 이제 실업률은 한 9.7% 정도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이분들이 가령해서 뭐 인턴이라든가 또는 뭐 비정규직 자리라든가 이런 데를 뭐 전전하면서 돌아다니 보니까 사실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정착이 안 돼서 이게 크게 사회적으로 고용 절벽 시대가 왔다. 네.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뭐 서류 통과를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라는 예, 이야기들이 맞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취준생들의 취업 현실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뭐 님을 봐야 뽕을 단다. 이게 원서가 통과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옛날 생각해보니까 한 10번 정도 떨어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어떤 그 국문과를 다니는 5학년, 국문과 4학년이 아니라 5학년, 유아무개 씨를 만나서 물어봤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휴학 중에 잡지사에서 국문과를 다니니까 한 8개월 동안 이제 일을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뭐 그 회사 측에서 마케팅 일을 했는데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인턴을 해주는데 이게 해주지 않고 일을 그냥 많이 부려먹고 힘들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걸 놓은 거죠. 놓고 이 친구는 지금 뭘 하냐면 네. 다시 알바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취업 소위 이제 마케팅에 그런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알바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분들은 가슴이 얼마나 좀 찢어지겠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이것들은
비명문대나 명문대나 다 똑같이 스카이대를 나와도 특히 인문계 출신들은 아예 원서조차가 이게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큰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또 문제는 이제 4명 중 1명이 이제 1년 내 퇴사를 하는 그렇죠. 그런 조사 결과도 한 봤는데 25% 정도가 자꾸만 취업 낭인이 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 한번 해주시죠. 굳이 말씀드리자면 큰 틀은 이렇습니다. 이제는요 구직 시대에서 창직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어떤 과도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직이 아니라 창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인생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이지 이게 빨리 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취업해서 회사 들어가서 잘 적응을 못하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붙어야 되겠다. 남들 빨리 했다. 그런 경쟁 의식을 갖지 마시고 도대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진정 원하는 것이 뭔지 내가 어디다 목숨을 좀 걸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원초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고 차근차근 밟아가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회사 대식에 들어가 보면요 퇴직으로 이어지는 그때부터 또 다시 이직 전직을 반복하게 되면요 그 삶 자체가 좀 조금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유를 가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급하면 또 최악의 마련이죠. 자, 두 번째 핫 키워드 또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비정규직의 삶이 떴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키워드 분위기가 조금 우울하네요. 네, 눈 온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울합니다. 비정규직의 삶. 사실 뭐 할 얘기 너무 많고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하기 힘든 얘기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지난달 7일에 경비원 분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모 텔레비전에서는 M본부죠. M본부에서는 이렇게 그것이 알고 싶단가요? 뭐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예. 그런데 경비원 분신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날에도 사실 을지로 지역에서는 민노총에서 이제 대규모 집회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영화 카트도 개봉을 했죠. 근데 저는 이제 주변에서 보면 비정규직에 관련한 이 집회 시위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일단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007년, 뭐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데 그때 이제 비정규직 보호법이 마련이 되긴 했었죠. 2007년에 비정규직 보호법이 이제 통과가 되긴 했었는데요. 그 기업에서는 이제 간접 고용이라는 이제 평법으로 또 여기에 또 비껴가는 그런 또 승부수를 또 내놓기도 했었죠. 근데 결국에는 보면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해고인데 해고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생겨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복지에 대한 그 차별 대우도 있는 것이 확실해서 현대 사회가 계속 발전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이 고민 각 나라마다 많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비정규직 근로자가 최초로 6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는 있는데 기업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노력들을 주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기업에서 노력을 하려면 일단 가장 먼저는 이윤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SI 사업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이제 굴지의 대기업들도 보면 그 영업이익률이 한 3%, 2%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유통 서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가 매출,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1%가 채 안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또 오프라인 그 매장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서점도 0.1% 정도, 0.3% 정도 미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굉장히 작은 건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자본주의 체제가 완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최근에 그 스탠퍼드 대학교의 그 피터 틸 그 교수가 이제 쓴 책인데 제로 투 원이라는 책에 보면 완전 경쟁에 문제가 있고 이것을 극복하려면 기업은 일단 독점 체제를 유지를 해야만 이윤을 많이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의 그 키워드를 보게 되면 구글이 어떤 그 모토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글의 모토요? 모르겠습니다. 구글은 사악해지지 말자라는 사악해지지 말자.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사악해지지 말자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살 만한 그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항공사들의 그 전체 매출을 다 더해보면 1,600억 달러였거든요. 2012년도에. 그런데 이 항공사들의 그 편도 운임 평균이
178달러였습니다. 그런데 1,600억 달러를 매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매출을 이익률을 가져간 거는 37센트에 불과했고요. 그 당시에 2012년에 구글이 500억 달러 매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21%가 순이익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0배나 큰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게 보면 매출은 훨씬 더 적지만 수익이 훨씬 더 많은. 사실 우리가 구글을 독점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구글은 독점 기업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 엔진에서 이제 매출이 95%를 벌고 있고요. 그런데 나머지 시장 무언가 이렇게 기술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에서는 굉장히 작은 매출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구글 같은 경우는 독점 기업이면서도 우리는 독점 기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쟁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한 분야에서 꽉 잡고 있다라고 이제 오히려 자랑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기업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한 분야에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독점 기업이 돼야만 사실은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대우 그리고 상품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윤을 늘리는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또 이 시장 경쟁이라고 하는 한계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어려움이 계속 더해질 것 같은 그런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기업과 정부의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핫 키워드로 또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로는 이제 4대 기업의 직원 급여가 떠올랐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대 기업 직원들의 평균 급여에 대해서 조금 한 군데씩 살펴보고 싶네요. 예. 예, 방금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때쯤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해져요. 왜냐하면 연말에 이제 고가 평가도 받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인센티브를 얼마 받게 되고 네. 이게 좀 불만족스럽다. 그럼 다른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기준이 바로 연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키워드가 좀 검색이 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기업 이 급여 조사를 보면 이 3분기까지 합산한 결과가 이제 한 6,100만 원 정도 수령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3분기까지만. 예, 그러니까 사실 앞부분에서 뭐 비정규직, 취업, 낭인, 지금 우울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연봉을 얘기하기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게요. 분위기상.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평균 급여가 좀 늘어났는데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약간 급여가 예년에 비해서 좀 줄어든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LG전자는 직원 급여가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요즘 좀 잘 돼서 그런가요? 일단은 스마트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네임밸류에 비해서 LG전자의 급여는 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랐다는 부분이 큰 폭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 5,1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연에는 100만 원 정도 올라가지고 이건 물가 상승률을 좀 반영한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물론 아까 이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사업 분야가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반면에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은 또 좀 급여가 낮아졌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도 좀 살펴볼까요? 일단 전통적으로 이 두 기업은 가장 연봉이 높은 회사, 급여가 가장 센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조기업인데다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고연령자, 이 직급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 중에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이 좀 빠지는 경향 그리고 좀 아무래도 급여가 낮은 신입 사원들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급여가 좀 낮아진 이런 부분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가 또 이런 정보 전해드리면 취업 준비생분들은 이 회사가 돈 많이 주나 여기 가야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분들을 위한 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생을 그렇게 단순하게 선택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여기 지금 전자공시를 통해서 각 기업들의 급여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이 기업들의 급여 정보에 대한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기업은 상여금을 포함하고 어떤 기업들은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잣대를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요. 급여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집이 가깝다든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업종이라든가 혹은 뭐 내가 이루고 싶은 성취와 관련된 그런 직무라고 한다면 좀 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겁니다. 네, 좋은 좋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핫 이슈와 키워드 살펴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